경고. 파마머리 외계인을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사회 공부하려고 파마머리 지구로 출발! 우린 파마머리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히어로를 소환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발명했다. 하지만 한 번에 데려올 수 있는 히어로는 오직 한 명뿐. 게다가 타임머신은 딱 10번만 작동한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10명의 영웅을 선택해야 한다. 어떡하지? 파마머리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경섭쌤이 잘하고 계시겠지? 대한민국의 히어로들만 모셔올 수 있다면 걱정 없는데 말이야. 오늘은 누구지? 와우! 오늘은 나 이분 알아. 난 이분 너무 좋아. 와,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 천재를 만나는 날이구나. 엘리야, 경섭쌤 연결해 줄래? 잘생기고 똑똑한 경섭쌤을 연결합니다. 힘들어. 다행이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 세종대왕님을 만나면 꼭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찰칵. 우리 후손들이 세종대왕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 시간이 없구나. 세종대왕님, 지금 만나러 갈게요. 출발!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수업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은 우와, 정말 엄청난 세종대왕님의 업적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종대왕님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오호, 다들 대답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다면 훈민정음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한글이 아니라 어쩌면 한자를 썼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 훈민정음에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꼽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훈민정음의 다양한 장점들은 국어 선생님 게시판에 가셔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 선생님보다는 국어쌤이 훈민정음을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쌤께 부탁해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국어쌤 게시판에 가셔서 선생님 훈민정음이 왜 좋은가요? 훈민정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부탁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훈민정음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는 그 당시에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국가잖아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피지배 계급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층이라고 하면 양반들이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이 피지배층이 되겠죠. 그런데 양반들은 피지배층이 글을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면 책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다스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양반들은 얘네들은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나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오늘날 많은 어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 되게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 막 한글을 배우고 하면은 우와 우리 아들 우와 우리 딸하고 되게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배웠으니까 막 재밌게 책도 읽고 하잖아요. 책도 읽고 하다 보면 점점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뭘 시키면
엄마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반항과 저항을 하잖아. 선생님 아들도 옛날에는 선생님이 뭘 시키면 네 아빠 할게요 이랬는데 자꾸 요즘에는 아빠 인권이 있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자꾸 숙제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 이렇게 컸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라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빠가 아들을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거나 이렇게 글을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니까 뿌듯함과 함께 말 되게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PD님이 선생님 되게 나쁜 아빠 같아요 라고 쳐다보셔서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PD님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순히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지배하는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면 분명히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지배를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배층 입장에서는 되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잖아. 내가 얘네들을 영원히 평생토록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똑똑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배층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식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지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억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 그걸 그 문을 여신 거죠. 백성들에게.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백성들도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글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서 생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조선시대 양반들 너무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선시대 양반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뭐 동양이 되던 서양이 되던 우리나라가 되던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배 계급은요 언제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편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식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아셨죠? 최대한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한 거야. 백성들이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책 이런 거 안 보고 평생 일만 하고 나라에 세금 내고 그다음에 지배층한테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배층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그걸 하셨다라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글이 만들어졌다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외에 또 세종대왕님의 엄청난 업적들을 살펴보면 일단 세종대왕님 때는 과학 발명품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앙부일구와 자경루, 해시계와 모일시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측우기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양을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혼천이가 있습니다. 혼천이는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선생님 이건 뭔가요? 라고 할 텐데 천문 관측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 하늘의 해달 별들 있잖아.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건 달력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언제쯤 더워질지 언제쯤 추워질지를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제 언제쯤 추워질까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달력을 딱 보면서 선생님 이제 얼만큼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선생님 이제 날씨가 선선해질 거예요. 가을이 올 거예요. 겨울이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조선시대는 달력이 없었거든. 이 당시에는. 그럼 무슨 말이냐? 태양이란다.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알죠? 공전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1년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지구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언제 추워지고 언제 더워질지 알 수가 없잖아. 달력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어요? 얘들아 언제 추워질까? 모르겠는데요? 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가 지금 태양 주변에 어디쯤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게 혼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이렇게 해달별을 관측하면 지금 지구의 위치가 어디 있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천문 관측기구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자, 그 외에 또 세종대왕님의 엄청난 업적들을 보면 세종대왕님요, 음악도 되게 잘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종대왕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편경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들여왔대요. 그래서 이제 만든 거지. 처음 이제 세종대왕님 앞에서 이번에 새로운 악기입니다 하고 이제 연주를 한 거야. 근데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한번 딱 듣더니 저거 반음 정도가 이상한데요 하고 음이 잘못된 거 있잖아. 그거를 딱 한 번 듣고 맞추셨대. 좀 음이 이상한데? 절대 음감이죠. 우리 친구들은 피아노 이렇게 띠 누르면 도, 레, 미 이런 거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있나요? 나만 못 맞추는구나. 선생님은 음악적인 감각이 전혀 없거든. 근데 세종대왕님께서는 이렇게 음악에도 되게 조예가 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셨어요. 이거는 훈민정음과도 비슷한데 백성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인쇄술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세종대왕님 때 훌륭한 업적이라고 하면 단순히 세종대왕님 이렇게 문화에만 관심을 두셨던 것이 아니라 국방력에도 되게 이런 나라를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 때 사군육진이라고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사군육진이라는 곳을 개척하셨고요. 또 쓰시마섬, 일본의 대마도도 정벌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님께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세종대왕님 이걸 다 하셨다고? 나 너무 놀라워. 세종대왕님 진짜 천재가 확실한 것 같아. 솔직히 처음에 대본에 써 있었거든. 세종대왕님 천재라고 써 있어서 세종대왕님 천재예요, 세종대왕님 천재예요 라고 내가 외쳤었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진짜 세종대왕님은 정말 천재셨어.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짱! 세종대왕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천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후보를 2명을 뽑죠. 그 시대 대표적인 히어로 2분을 후보로 뽑는데 경섭쌤이 조선 전기의 히어로를 찾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니셨는데 세종대왕님이 후보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모두 다 저는 그럼 이만 하고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 2분이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 나와주세요. 세종대왕은 한석규가 딱인데 김경섭 씨로 갑시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경섭쌤의 수업을 들어보니 내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혼자 그걸 다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장영실도 있었고 지편전 학자들도 있었고 박연도 있었고 김종서와 최윤덕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의 히어로를 선택했나요? 게시판에 여러분의 선택을 올려주세요.